만약 당신이 60세가 넘었고 밤에 한 번, 두 번, 심지어 세 번이나 소변을 보려고 깨어난다면 오늘 당신이 듣게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깨는 진짜 이유가 방광이나 나이,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건 수십 년 동안 해온 개인적인 습관인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수면, 에너지, 그리고 몸을 조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상의 남성들을 진료해온 비뇨기과 전문의 모이트카라 박사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수천 명의 남성들이 가장 사적인 일상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어 밤의 여유와 존엄성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남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전립선에 조용히 염증을 일으키고 방광을 혼란스럽게 하고 밤새 숙면을 취하게 하는 신경신호를 방해하는 흔한 자위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당신의 흐름을 제어하는 시스템에 어떤 위치와 압력을 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 고치면 많은 남자들이 다시 밤새도록 푹 잘 수 있습니다. 새벽 2시에 화장실로 달려가는 일도, 어둠 속에서 뒤척이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강하고 쉬었으며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주제가 이미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저는 매주 60세 이상 남성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실용적이고 실용적인 건강 조언을 공유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의사들이 잘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원줄 적어주세요.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제로를 적어주시면 다음에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 즉 당신의 몸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연결고리부터요. 방광, 전립선, 그리고 골반신경은 소변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언제, 왜 보는지까지 제어하는 섬세한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자극을 받으면 모든 균형이 무너집니다. 사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자극하는 방식이 매일 밤 연쇄 반응을 일으킬 만큼 전립선에 충분한 압력을 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조용하고 천천히 일어나다가 갑자기 당신은 어둠 속에서 깨어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전립선 골반 방광 연결. 저는 아직도 해럴드라는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74세였고 세 아이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으며 평생 일하느라 손이 거칠어진 은퇴한 정비사였습니다. 그는 간단한 불평을 하며 내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피곤해요. 밤에 3번씩 깨어서 오줌을 누고 마지막으로 쭉 잤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는 이미 수분 섭취를 줄이고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실에 가고 처방약도 먹어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의사에게서 듣지 못하는 말을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일상에 대해 말해주세요. 당신이 결코 언급하지 않는 것들 말입니다. 그는 망설였다. 그러고는 종종 밤늦게 구부정하게 앉아서 자위행위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요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호두만 한 크기로 작지만 신체가 소변 흐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더 민감해집니다. 꼭 질병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압력, 자세, 염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특히 변기에 오래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골반은 굽어 있고 복부는 팽팽하며 방광과 전립선을 지탱하는 골반저 근육은 눌려 있습니다. 그 자세에서 자신을 자극할 때, 특히 긴장이나 힘을 가할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 전체 시스템의 생명력을 짜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신체는 반응합니다. 아무리 작은 압력이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되면 전립선에 미세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염증은 방광을 자극하고 내부 신호를 교란시킵니다. 소변이 많지 않더라도 방광 주변 신경은 뇌에 일어나 지금 당장 가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오전 2시, 해럴드와 그와 비슷한 남자들은 원래 필요하지도 않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납니다.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젊을 때는 뭐든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몸은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의식, 인내심, 그리고 더 나은 균형 감각입니다. 당신을 깨어있게 하는 습관 하나. 욕실은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문이 잠기고 조용하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곳이죠. 많은 남성에게, 특히 나이가 들면서 화장실은 단순히 용변을 보는 장소 그 이상이 됩니다. 집에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유일한 공간이 됩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환자들에게서 이런 말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 나이 드신 훌륭한 남성분들이 변기에 앉아서 자위행위를 자주 한다고 때로는 부끄러워하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편리함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결코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그 위치가 조용히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적이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미묘하게, 그리고 꾸준히 해를 끼칩니다. 몸을 앞으로 구부정하게 굽히고 허벅지를 위로 올리고 복부를 긴장시킨 채 앉아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극하려는 부위로 가는 혈액순환이 차단됩니다. 방광과 전립선을 지탱하는 근육군인 골반저근이 압축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가 됩니다. 혈류가 제한되고 신경이 눌립니다. 그리고 쾌락과 배뇨의 관문인 전립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이 습관은 파급 효과를 낳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은 침묵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염증은 부종을 유발합니다. 부종은 방광 주변 신경을 자극하고 그 자극은 뇌에 잘못된 경보를 보냅니다. 밤에 깨우는 알람.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도 꼭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알람.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남성들이 방광이 과민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골반 부위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져 안도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빈이라는 환자 한 명을 기억합니다. 그는 앉아있는 대신 서 있고 서두르는 대신 휴식을 취하는 습관 하나만 바꾼 후에 밤에 3번 깨던 것이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전혀 깨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까지 가는데 단 한 알의 약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상황이 얼마나 빨리 호전되는지가 아니었다. 그토록 사소하고 무의식적인 습관이 어떻게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가 놀라웠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 있더라도, 아예 앉아있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매번 사정을 시도할 때마다 완전히 짜증이 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위 실수가 방광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식. 저는 한 환자에게 밤에 깨어났을 때 실제로 얼마나 소변을 보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가끔은 거의 흐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충동은 급박해서 터질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방광이 얼마나 가득 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광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졌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체의 배뇨 시스템은 단순히 양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호에 따라 작동합니다. 방광은 섬세한 신경망을 통해 뇌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염증, 골반 긴장 또는 장기간의 긴장 등으로 인해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거짓 경보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짜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자신을 만지는 방식이에요. 특히 당신이 그것을 힘과 긴장, 긴박감을 가지고 해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너무 세게 잡거나 과정을 서두르면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신경계가 공황 상태에 빠지도록 훈련시키는 셈입니다. 골반 저근이 조여지고 전립선 주변 근육이 수축하며 혈류가 불규칙해집니다. 그리고 그 민감한 신경은 모든 작은 감각을 마치 긴급 상황인 것처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패턴을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곱해보세요. 우리 몸은 루프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방광에 아주 작은 압력만 가해져도 오전 2시에 깨어나게 됩니다. 비틀거리며 욕실로 가서 거의 변을 보지도 못하고 이게 바로 늙어가는 느낌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악순환을 완전히 역전시킨 환자를 봤습니다. 약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인식을 통해서였죠. 그들은 속도를 늦추고 소나기를 약화시키고 강요를 멈추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경은 진정되었고 긴박감은 사라졌으며 잠도 다시 왔습니다. 이것은 방광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과도하게 자극받고 오해받아 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단순히 덜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몇 분 안에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변화를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치유, 힘, 더 깊은 만족을 위해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접촉 방식입니다. 오람은 강함이다. 일상을 재구성하다. 수년에 걸쳐 나는 내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끼고 약간 불안한 눈빛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남자들과 셀 수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쓸데없는 건 필요 없어요. 그저 안도감만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빠르고 효율적이며 심지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키우고 스트레스에 대처해 오셨지만 느리고 온화한 삶을 누릴 여유는 없었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계속 나아갔죠.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은 60세가 넘으면 몸의 속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위를 서두르다 보면 마치 목록에서 지워야 할 또 다른 숙제처럼 여기면 신경계가 이완되지 않고 오히려 긴장하게 됩니다. 근육은 부드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조여집니다. 그리고 연결을 통해 얻는 호르몬적 이점,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등 대신 갑자기 긴장이 고조된 후 갑자기 꺼지게 됩니다. 절정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고 지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저는 70대가 된 남자들이 단순히 더 느리게 가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새로운 감각의 층을 발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접촉하는 법, 호흡하는 법, 움직임 사이에 멈추는 법, 압력에서 존재로 전환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골반 근육이 수축을 멈추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릅니다. 신체는 수년간의 힘과 긴장으로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66세의 한 남자는 처음으로 속도를 줄였을 때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짜 깊은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몸과 얼마나 단절되었는지 몰랐어요. 속도를 늦추니 다시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즐거움은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말이죠. 그것은 받아들여지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든 것을 온화하고 주의 깊게 행하더라도 여전히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얼마나 자주가 너무 자주인가? 아니면 얼마나 적게가 너무 자주인가? 신체 리듬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접촉 빈도가 대부분의 남성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어서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일 동안 기대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변화를 남성에게 안내한 후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 정말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몸이 원하는 대로 존중을 베푼다면 몸은 반응할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꺼번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상상보다 훨씬 빨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 7일 만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드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71세였고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었으며 5 손자의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밤에 일어나 소변을 보는 것은 노화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2~3번씩 깨어났고 좌절감과 지쳐 있었으며 어쩌면 더 강력한 약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서두르거나 앉아있거나 긴장한 채로 자위하는 방식이 그의 전립선을 조용히 자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회의적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가지 작은 변화를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앉는 대신 서 있고, 서두르는 대신 속도를 늦추고, 버티는 대신 호흡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 그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잠을 잤다고 말했다.
선생님, 오늘 아침은 정말 상쾌했어요. 그렇게 빨리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남성이 신체를 압박감 대신 인내심으로, 긴장 대신 부드러움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신체 시스템이 다시 균형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더 깊이 잠이 들고 긴박감도 덜 느낀다. 그들은 우리 대부분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조용한 통제력을 되찾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많은 남성이 밤에 한 번만 깨어나거나 전혀 깨어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소변량이 늘어나고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이 다시 희망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간을 되돌렸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신체에 맞서기보다는 신체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것도 있죠.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다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진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생각하지 못하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아닙니다. 뭔가 더 깊은 것, 뭔가 감정적인 것, 뭔가 영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수치심에 관한 게 아닙니다. 지혜에 관한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본 가장 가슴 아픈 일 중 하나는 많은 나이든 남성들이 죄책감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될 일, 즉 자신의 몸을 만지는 일에 대해 조용한 수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 늙었다거나, 너무 피곤하다거나, 너무 지쳤다고 생각해서 아예 포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합니다. 하지만 비밀리에 마치 숨겨야 할 일인 것처럼 즐기기보다는 견뎌야 할 일인 것처럼 서둘러 그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의미 있는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당신의 즐거움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의 연결은 특히 인생의 이러한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건 다시 젊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오래된 습관을 버리는 것에 대해 알아보세요. 그리고 인내심, 현존, 그리고 지금 당신의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뿌리를 둔 새로운 종류의 힘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자기만족에 접근하면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그것을 기계적인 작업처럼 취급하지 않고 신성한 것으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공연에서 벗어나 존재감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과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 변화는 아무리 미묘하더라도 강력합니다. 수치심을 없애면 인식을 위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숨는 것을 멈추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자는지도, 어떻게 느끼는지도, 심지어 세상을 어떻게 걷는지도. 저는 남자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자신감을 다시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 남자가 자신을 더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만으로도 결혼 생활이 조용히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외로운 마음이 평화를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외부의 무언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품위와 우아함을 가지고 자신의 몸으로 돌아옴으로써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종류의 변화는 의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즉, 자신이 처한 삶의 단계를 배우고, 조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방금 배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밤마다, 잠과 힘, 그리고 자존감이 돌아올 때까지요. 모두 하나로 합치자.